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관련한 국정조사 여론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수용 불가가 대세인 걸로 알려집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를 놓고는 내부 사정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의 친윤계는 결속하는 분위기고 또 한동안 잠잠하던 전당대회 일정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 순방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닷새째인데요. 정상회담, 경제 행사 참석 등 연일 일정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순방의 성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번 영국이나 유엔 방문 때와 비교해서 네.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름대로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 관련해서는 늘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늘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외교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특히 이제 그 미사일 정보 공유를 한미일이 함께하는 네. 그래서 안보에 관해서 이제 한미일이 공조하는 공조 체제 그 동반으로 같이 협력해서 과거 체제를 복원하는 이런 것들은 평가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그 미국과는 한국차에 대한 배터리 보조금 지급 문제, 소위 IRA 네. 문제를 논의한 것, 그리고 또 유엔 방문 때는 냉랭했습니다만 일본과도 관계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들은 친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순방 전에 지금 논란이 됐던 대통령 전용기의 MBC 기자 배제 논란,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이용호 의원님도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잘한 것이다 이렇게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MBC가 오죽했으면 네.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전용기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기자를 다 태울 수는 없는 것이고, 네. MBC가 못하면 다른 언론이 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취재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꼭 만드는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전용기 타는 자리는 서로 교대해서 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차피 이제 이렇게 취재를 해외 외교 취재를 가는데 네. 어떤 언론이 처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 보도를 하거나 네. 고의성 오보를 내거나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과거 사실은 그 정부에서도 저도 언론 출신입니다만 그 출입처에서 출입기자 제한을 하고 했거든요. 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여튼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기자단 정상회담 취재 제한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아마 조금 지난 유엔 당시에 있었던 것 때문에 예. 조금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걸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좀 기자들이 예. 보도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실이 조금 더 엄격하게 좀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기자들은 이게 자료 그대로 주는 대로 그냥 기사를 쓰라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많이 비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언론들이 언제나 모든 행사를 다 취재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풀 기자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 관계자가 대통령실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순방 지금 중인데 좀 일단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김건희 여사 행사 참석 부분 또 사진 이런 게 좀 연일 뜨거운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통상 여야가 따로 없다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보도나 또 야당의 이 관련해서의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하다. 예. 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정말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또 트집 잡고 또 비틀어서 보고 뭐 흠이 없나 못 찾아내서 안달인 이런 모습이어서 좀 정치를 너무 좀 조금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네. 무례하고 좀 더티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상황도 여쭤보겠습니다. 민들레 그 민심 들어볼래 그 모임이 지금 출범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 민들레든 뭐 꽃이든 어떤 네. 꽃이든 한겨울에 피는 법은 없는데. 봄이 돼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면 네.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 공부 모임은 시작하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의견도 상당수가 있어서 예산 처리하고 정기국회 끝나면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부 모임이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언론에는 60여 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하겠다 하고 대부분 또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 모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요. 글쎄요. 그건 이제 보는 분들의 시각에 달린 것이고요. 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의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또 이제 정보 교류도 필요하고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어떻게 화합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게 좋은가 하는 측면에서 네. 모임은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심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태원 그 참사 이후에 국민 여론을 보면 참사 수습 또 이거 책임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민심을 당이 제대로 보고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당이라고 하는 게 일사불란한 네.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한 입장도 있고 또 때로는 또 온건한 입장도 있는 것인데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의견은 일단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또 이어서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데까지는 전부 같은 생각이고요. 네. 이 문제가 역시 정치 쟁점화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의원들 사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처방에 관해서 정치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정치적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네. 다소 완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책임 있는 부분 중에 이상민 장관 부분 사퇴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퇴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정해진 바가 있나요? 전체적으로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선 진상규명, 그다음에 재발방지책 마련, 네. 그리고 이게 어떤 경우든지 정치 쟁점화돼서는 안 되겠다. 이 슬픔과 아픔을 정치화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 정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일단 사의 표명부터 해라라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진상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이나 경찰청장이나 다 사퇴를 하면 누가 또 수습을 하느냐, 손은 또 누가 키우느냐, 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런 분들이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것으로 연결시켜서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시기의 문제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단계적으로 가면 그 거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예결위였나요? 폼나게 사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 행안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발언이 좀 논란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너무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발언이나 처신을 정말로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상민 장관도 이거 아마 사적으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하다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폼나게 사표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사표되고 싶다라는 말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행안부 장관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네. 경찰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책임만을 자꾸 얘기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도 또 한편으로 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그 자리에서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자신처럼 책임지고 나오면 국회의원도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을 또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건 진짜 오버한 얘기고요. 오버다. 정말로 아주 부적절한 얘기다. 예.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했던 얘기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정 의원께서도 좀 책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나오면 책임을 지면 또 다음에 길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책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당 얘기로 다시 여쭤보면 지금 당에서도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용 의원이죠. 이용 의원이 조영 원내대표한테 또 항의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용 의원의 지적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국감장에서 뭐 웃기고 있네 이런 필담 논란 여기서 지금 빚어진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용 의원의 지적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용 의원의 얘기는 왜 우리 집권당이 대통령실 혹은 정부를 지켜주지 못하느냐라는 항변인데 그러나 집권당이라고 해서 정부를 무작정 지켜주고 감싸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잘못된 일이 있다면 때로는 전략적으로라도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비례 초선이잖아요, 이용 의원. 원내대표가 지금 5선의 원내대표인데 이 면전에서 항의를 했다. 이런 부분이 정치권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벌어지진 않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건 뭐 선수를 꼭 따질 일은 아니고요. 그렇습니까? 의원 한 사람은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소신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게 보장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수로 접근하는 것은 정치권의 꼰대문화다 이렇게 한 거고요. 꼰대다. 그런 차원에서 뭐 본인의 생각을 용기 있게 얘기하는 것은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 얘기가 맞느냐. 또 늘 우리 당이 국민만 보러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뭐 좀 의문입니다. 또 맥락이 최근에 뭐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 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장관 방어 못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또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할 때 대통령 수행실장을 됐던 경험이 있는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의원께서는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너무 가깝고 또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정말로 힘들게 좀 뛰고 있는데 좀 뒤에서 뒷받침하고 싶은 그런 충정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누군들 뭐 다른 의원들도 윤석열 정부 또 대통령이 잘 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게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을 때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과연 그게 결국은 대통령실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당내 대회 일정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이 내년 5, 6월 정도에 전당대회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조기 전대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전당대회 일정 관련해서 의원님은 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전당대회 시기가 내년 2, 3월이냐 아니면 내년 5, 6월이냐는 차이거든요. 한 3개월 차이. 그런데 저는 뭐 시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년 반도 채 남지 않는 총선의 승리를 어떻게 견인할 것이냐. 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지금 거론되는 많은 주자들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기가 좀 조금씩 부족한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조금 시간을 가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의 승리를 동시에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당대회를 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일정하고도 좀 맞닿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네. 예. 자, 당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면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지금 당내에 3선 이상 의원들이 수용 불가다 이렇게 입장이 뭐 대세인 걸로 나와 있는데 의원님 생각도 좀 그렇습니까? 아니요, 국정조사 수용 불가가 아니에요. 아하. 지금. 이게 이제 뭐 다르고 다른 것인데, 삼선이든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대부분도 국정조사는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떤 수사 결과가 발표가 나왔는데 네. 이게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전히 의문이 해소가 안 된다. 진상규명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 당연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이 강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책임 있는 사람을 불러내도 예를 들어서 수사 중이니까 난 못 나가겠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말하자면 국회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 같은 거예요.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인가. 자칫하면은 이게 수사에 혼선만 주고 유언비어만 양산하고 예를 들면 네. 또 그런 상태에서 그 여야 간의 정쟁만 싸우기만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국정조사를 뭐 수용 불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수용 불가가 아니라 네. 지금은 좀 아니다 이 말이네요. 네, 지금은 선 진상규명, 제도 개선 후에 그리고 경찰의 수사, 네.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하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대부분 의원들은 뭐 국정조사는 할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는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